박승민의 라떼타임. 오늘은 외전편입니다. 지난번 2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과연 정말로 그 고민들이 올바르게 해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문 상담사 선생님을 모셔서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소 이름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 SES 심리 상담 연구소에 서은숙 선생님을 모실 건데, SES 알아 얘들아? 여러분들은 뭐야 뭐 있지? 또 누구니? 트와이스? 트와이스 이런 애들이겠지만 우리 때는 SES 핑클, 두 양대산맥이죠. SES만큼 되게 아름다우시고 우아하신 우리 서은숙 상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래서 SES에 대한 다양한 의미는 있어요. 머리로 하는 공감, 가슴으로 하는 공감, 함께하는 세상에서 심패시, 엠퍼시, 소사이어티라고 그렇게 해서 SES인데 그냥 더 쉽게는 서은숙의 이니셜을 따서 SES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얘들아 중의적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영어 뭐 있었어? 심패시, 엠퍼시, 소사이어티 그거랑 그다음에 서은숙의 SES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되게 예민한 시기예요. 이제 재수 생활을 벌써 길게 한 아이들은 6개월 이상 했으니까 지칠 만큼 지치는 시기이기도 하죠. 정말 다 예쁜 아이들인데 그 예쁜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바뀔 때마다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랑 우리 또 직원분들은 더 아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학생들에 대한 고민 해결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지켜보는 선생님들에게도 사실은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담을 해서 완전 다 해결되겠구나 이런 건 사실 없어요. 학생분들이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가 지켜봐주고 나 여기 있어, 같이 있을 건데 필요할 땐 잠깐 올 수 있어. 사실 그게 상담이고 이거는 선생님도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애정어린 그런 마음이 사실 제가 라떼 이제 2회까지 제가 봤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매일매일 접하는 제일 중요한 권위자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 저분은 내가 어떤 고민을 얘기해도 유머스럽게 때로는 진정성이 묻어나는 걸로 이렇게 나를 해줄 거야 라는 걸 갖고서 수업을 들으면 아이들이 저는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얘들아, 내가 대본 드리지 않았어. 짜지 이렇게 않았어요. 외부에서 다 평가를 이렇게 딱 솔직하게 해주신 거니까 오늘 처음 뵀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딱 얼굴에 써 있어요. 나 지금 되게 불안해요 라고 써 있어요. 불안함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걸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대학 합격이라는 목표죠. 그렇죠. 사실 부모님들이 막 서포트 해주시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을 때 거기다 이제 결과 딱 보고 본인도 힘든데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너는 막 이렇게 나오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기력이 올라오고 좌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그 뒷면에는 이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차 대전에 있을 때 이제 독일 장교들이 포로들을 수용소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키잖아요. 짧게는 뭐 일주일, 뭐 최소한 하루 이틀이라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100명씩 열차 칸에 탁 태워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배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가게. 그렇죠. 그러면 도착할 때쯤에는 거의 오물에 범벅이 된 채로 수용소에 도착을 한다고 해요. 완전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내릴 때 포로 수용소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죄책감을 낮추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니 쟤는 오물 덩어리처럼 여겨도 돼 라고 정확하죠. 보인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야 자기 죄책감을 덜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서도 살아남아서 생존자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비관주의, 그 다음에 낙천주의, 긍정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봤어요. 그 기차를 타는 순간 뭐야 화장실도 없어? 끝이야.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그 이후의 학대와 이 모든 것들이 그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그 다음에 부류는 낙천주의예요. 낙천주의는 약간 내일이면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몰라. 괜찮아 막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좋아지진 않으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좀 확 몰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긍정주의입니다. 긍정주의는 밥 먹을 때 나온 물이 있든지 아주 작은 양의 물이 있든지 뭐든지 있으면 닦고 씻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떠올렸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과 좀 대입을 한번 해본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우리 라떼 박수민 선생님께서는 감이 와요.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그럼 얘는 비관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번에 분명히 시험을 못 봤어요. 네. 근데 선생님 6월 모의고사는 몰라요. 근데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안 올랐어. 쌤 9월엔 몰라요. 낙천주의. 네네. 근데 긍정주의가 이제 제일 좋은 어떤 하나의 태도라고 한다면 네네네. 이 재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거고 성적이 오르는 것까지가 정말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놓지는 않아요.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성적이 좋아지지 않았어. 막연히 낙천적으로 그냥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될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불안한 마음은 모두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 불안감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좀 비관주의보다 낙천주의가 나을 텐데 낙천주의는 그 순간은 행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함과 동시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그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뭐 잠깐 제가 얘기했는데 완전 학습인가요? 이 강한이 추구한 네. 그래도 우리는 한 잔 또 네. 라떼. 라떼 말고 다음번엔 다른 거 안 돼? 맥주 뭐 네. 이런 거. 이 사연은 지난번에 다루지는 않았던 사연이거든요. 네네. 이 사연은 사실 고민이긴 할 것 같긴 해요. 대치동 김문성파 행동요원 행동요원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김문성 선생님의 그림을 그려줬는데 네,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세요? 네, 지금 밑에서 수업하고 있어요. 좀 이따 가서 한번 한번, 보고 해야 될 것 한번 같은. 보시죠. 머리가 되게 트럼프 같네요. 이 친구 고민이 이거예요. 요즘 밥맛도 별로고 공감할 수 없어요. 역시 잘 먹어요 애들. 어이구 저런.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회사원들을 길방에 어깨방에 다 뭉개버리고 싶은 욕구가 매번 듭니다. 근데 내가 아는 길방은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는 거를 길방한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얘는 그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어깨방을 이제 지나가면서 어깨를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어떤 약간 폭력적인 어떤 그런 욕구가 좀 있는 거죠. 근데 학사생이라 스트레스를 풀 방도가 없어. 옥상에 펀치 기계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참 고민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네. 같이 한번 다뤄보는 건 어떨까요? 케빈 리 올해 처음으로 재수하는 학생입니다. 타 학생과 달리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졸지 않고 성실히 제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들에 비해 성적 정체 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공부 시작이 원인일 수도 있겠으나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안 했다는 얘기네요. 이때 되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게 정상인데 쉽게 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끝까지 계속 정체 기간을 인내심으로 극복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 밑에 기가 또 힘들겠네요. 부모님은 성적이 확 오르길 기대하고 계시는데 저는 성적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는데 잘 되고 있지 않아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했네요.
사실은 되게 다르지만 또 같다고 저는 좀 들여다봐지더라고. 예를 들면 자 처음에 얘기했던 옥상에 펀치기계라도 놓고 싶은 길빵, 어깨빵 하고 싶은 그분 뭐냐면 일단 자기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이제 현재 상태를 알죠.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와 진짜 지나가는 사람 한번 치고 싶네 까지도 해요. 그럼 뭐냐면 내가 나가서 이렇게 길빵, 어깨빵 할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켜야 하므로 그건 하지 않기로 자기는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까지도 간 거예요. 거기에서 옥상에 펀치기계 있으면 그거라도 치면 좋겠네? 까지도 간 거죠. 이렇게 앞에 있으면 제가 이거 물을 거예요. 뭐 펀치기계가 없으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냐고.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문성 선생님을 앞에다 세워놓고 치라고 할까? 김문성 선생님을 앞에다 세워놓고 치라고 할까? 맷집도 상당합니다. 뒤에 당기자. 여기 다시. 그 상담의 가장 1번이 뭐냐면 인지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다만 그거를 자기가 절제하고 있는 상황이니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풀 수 있는 방법만 하나 제공해 주면 그렇죠.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네. 사실 매일매일 스트레스잖아요. 지금 학생분들은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짜증을 내기로 선택을 할 건지 어떻게 하지? 하고서 아까 긍정주의로 선택을 할 건지 이거는 이제 내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분도 보면요. 부모님이 오르길 기대하고 계신데 내 생각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올라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아주 차근차근 써주셨어요. 글쎄요. 저는 이 학생분의 부모님 부럽네요. 아들이 자기가 어느 상황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학생의 고민은 이제 부모님 설득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보통은 이제 엄마가 야 성적이 왜 이러냐 이게 농담으로 해도 사실은 이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아침부터 뭐 당일 깨기 새벽 깨기 막 그 깨기들을 해가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필름처럼 싹 지나가면서 엄마의 그 한마디에 이제 우르르 무너지니까 짜증나고 화나는 건데 거기에 그냥 나 엄마가 하랑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내 얘기 5분만 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하면 내가 화가 나가 말고 그러니까 내 상태를 그냥 엄마한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전달을 해보세요. 그래서 엄마 나는 좀 느린 아이야. 엄마 알지? 그 대신 나 한 번 하면 그 타근타근 더 해. 엄마 나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도 좀 노력할게. 우리 뭐 데이트까지 화이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묶은 이유는 이거예요. 엄마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던 저분의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왔을 때 자극이 들어왔네. 나에겐 틈이 있다고 했어. 정말 맘 같아서는 어깨빵 하고 싶고 길빵 하고 싶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싶고 막 하지만 내 행동을 내 손 위에 놓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 나한테 있어. 이게 오늘 저는 드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는 일단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에 대한 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을 못하는 게 또 스트레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친구는 용기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부모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 친구는 전 누군지는 알아요. 이 친구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 메시지,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대화의 기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 친구이긴 해요. 그거를 선생님들이 도와주긴 해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저나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부모님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쵸. 받아들일 준비가. 다행인 거는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르고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라는 거가 되게 좋은 거다라는 거. 거기까지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는 고민이지만 분명히 이 안에 해결책이 있으니, 그리고 여기에는 용기와 기술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나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적용을 해본다면 잘 생각해보면 너희들은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고, 그 다음에 내가 보여야 될 행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틈, 괴리감이 뭔지 알고 있다는 뜻인 거야.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게끔 행동할 수 있게끔 필요한 기술과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거를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 사실은 문제에 대한 반 이상 해결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한마디, 여러분들이 오라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게 조금 천천히 가지만 나는 해낼 거고, 그리고 내가 잠을 좀 더 자는 것 같지만 나는 잠을 잘 자야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잠도 내가 조절을 할 거고, 뭐 이런 사소한 순간순간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면 불안이 낮아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시험 앞두고 책상 정리하잖아요. 그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시험은 내가 통제 못하는데 책상 정리는 내가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책상 정리 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나 통제 가능한 사람이야를 확인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옳아요. 시간을 너무 과하게만 쓰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기준을 주는 거야. 그 기준에 의해서 너희들 스스로 통제가 돼야 돼. 그래야 서로 상처를 안 받는 거지.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